자, 여러분이 당화만 잘 관리해도 5년 후, 10년 후에 내 친구들보다 5년, 10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완벽주의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피부의 노화는 주름과 처짐과 색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 산화와 당화 과정을 아시면 여러분도 동안 얼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산화는 우리가 자외선 편에서 제가 잘 말씀드린 바 있듯이 자외선 등을 받을 때 피부에 형성이 돼서 우리 피부의 진피 또는 표피를 파괴하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당화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당화, 즉 당독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당화만 잘 관리해도 5년 후, 10년 후에 내 친구들보다 5년, 10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팀장님께서 저와 노화에 대한 대화를 도와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남자분인데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만 하세요. 제가 또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먹고 살기 힘드시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화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왜 사람들은 좀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진피 안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가 녹게 되고 예. 섬유 아세포가 더 이상 진피를 지지하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되면 예. 피부는 흐물흐물해지고요. 흐물흐물해진다.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 표정주름, 그리고 이런 큰 팔자주름, 눈꼬랑, 마리오네트, 이중턱 같이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에 처짐이 발생합니다. 주름이 많으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주름이 좀 안 생기거나 생기는 걸 좀 늦추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선 노화가 어떤 원리에서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 핵심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자, 노화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피부가 뭔가 생기를 잃고 탄력을 잃고 이렇게 처지고 이러면서 주름골도 깊어지고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요. 네. 그 과정에 결과론이요. 대한 네. 과정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저는 노화 이퀄 산화 플러스 당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화자 돌림이에요. 네. 네, 산화는 산화 스트레스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활성산소입니다. 영어로는 ROS라고 설명을 하고요. 산화에 의한 피부의 노화는 자외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외선이나 담배나 공기 중의 오염물질들은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자, 조금 생소한 것이 당화일 수 있습니다. 당화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는 AGE라는 그런 약자로 표현되는 영어로서 당화는 노화를 만들기 때문에 AG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당화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노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화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화는 예. 당이 결합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당뇨하고 뭐 당이 떨어졌다 그 당이랑 똑같은 맞습니다. 건가요? 네. 자, 당은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다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당화란 무엇일까요? 당화는 당이 들러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처럼 변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당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이나 또는 뭐 어떤 핵의 어떤 유전자 성분에 들러붙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또는 지방과 들러붙어서 생기는 그 산물을 최종 당화 산물, 즉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합니다. 당화가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AGE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당이 많아지면 더 뭐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건가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늙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AGE, 최종 당화 산물, 그냥 쉽게 당 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당에 의해서 독이 생겨서 그 독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전을 보자면 이 AGE는 두 가지 경로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당이 쉽게 올라가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당을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 당화산물이 잘 생깁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어떤 신체 이상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올라간 혈당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당뇨병으로 진행한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바로 당뇨병의 합병증 연구에서 체중 당화 산물의 기능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체중 당화 산물이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고 좀 흉폭한 기전으로는 이미 AGE가 생겨진 음식을 먹는 겁니다. AGE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당분이나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들을 한 12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조리할 때 노릇노릇해지는 갈변 현상 보실 수 있죠? 우리 아주 풍미를 자극하는 그 성상의 변화가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의 생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구워진 햄버거, 삼겹살, 돈가스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서서히 생성되는 체중 당화 산물과는 달리 바로 즉각적으로 AGE를 많이 섭취하시는 결과라서 혈중의 최종 당화 산물, 즉 당독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빨리 늙는다 이 말이네요. 쉽게 생각하면. 네, 고기만 많이 먹으면 빨리 늙을 수 있습니다. 뭐랑 같이 먹어야 좀 덜 나을까요? 고기가 너무 맛있잖아요. 결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 고온으로 조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기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산소도 만들고 체중 당화 산물도 만들고 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고기를 삶거나 찌면 독소 성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맛있게 튀기거나 맛있게 구워서 아주 우리가 먹기 좋은 형태의 고기가 되면 체중 당화 산물의 형태가 돼서 체내에서는 좋지 않은 노화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요. 노화 반응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거는 모든 신체 염증을 다 만들고요. 신체 모든 장기의 손상을 다 초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치매, 뇌졸중, 그다음에 눈, 백내장,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리고 간에 대한 어떤 손상, 그 다음에 신장의 손상, 또 면역계의 손상,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어떤 교란, 모든 염증 반응과 우리 신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그 당독소가 네. 피부 노화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빨리 늙어 맞아요. 보이겠네요.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사실 합병증, 무수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푸석푸석한 피부, 그 다음에 주름진 어떤 피부의 탄력도, 그 다음에 많이 생성된 색소, 그리고 염증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감염, 곰팡이에 의한 감염도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뇨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자, 당뇨병 환자분이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분들, 심지어 당이 정상이지만 체중 당화 산물이 많이 생성되어 있는 그 전 단계 분들조차도 이 체중 당화 산물, 당독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본인의 노화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런 당독소를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어 기제 같은 건 없나요? 있죠. 당화에 대한 방어하는 시스템, 즉 형성된 최종 당화 산물을 우리 신체 내에서 배출하거나 분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배출은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사는 세포 안에서 최종 당화 산물을 파괴함으로써 제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최종 당화 산물의 10% 정도는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거나 세포에서 제거되지 않고 온 신체를 돌아다니면서 장기에 축적돼서 결국 장기의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최종 당화 산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유입되는 속도와 배출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입되는 속도와 배출되는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유입되는 것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유입되는 속도를 낮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속에서 이미 형성된 최종 당화산물, 잘 익은 고기, 또 당분을 가해서 가열한 육류, 뭐 갈비나 아니면은 돈가스, 아니면 치킨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음식들, 또 맛있게 구운 빵, 고소하게 구운 빵도 체중 당화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음식들의 빈도와 양을 어쨌든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둘째는 당이 쉽게 올라가는 내부에서 생기는 체중 당화산물을 막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정제 탄수화물, 즉 흰밥, 빵, 면, 떡, 과자, 과일, 단 음료를 줄여서 섭취하시고,
그런 걸 섭취했을 때에는 빨리 운동을 통해서 그 당이 분해되도록 촉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산화 시스템과 당화 시스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와 당화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당화도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화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면 산화 반응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당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산화를 낮추는, 즉 항산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제는 사실 비타민 C,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코엔자임, 그 다음에 치옥타시드란 신데렐라 주사로 알려진 치옥틱 애시드, 치옥트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먹는 게 사실 어렵고, 산화 스트레스나 당화 스트레스는 매일 오는 스트레스지만 그런 항산화 시스템을 약을 매일 먹어서 조절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드실 때나 그런 정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항산화 물질인 채소 같이 그 동시에 섭취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제발 쌈을 싸서 드세요. 당독소가 네. 하루 중에서 네.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이 쌓이거나 뭐 이런 시간대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자, 우리가 낮에는 활동을 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내 소기관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항산화 시스템도 아주 똘똘하게 작동하는 게 낮 시간대라면, 밤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도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 시기고요. 당독소 또한, 저녁에 형성된 당독소는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나 자는 동안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러지는 않죠. 예, 당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자는 동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 이런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가미된 음식, 우리가 보통 축구 볼 때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먹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잠들죠. 회식할 때도 소주에 삼겹살을 먹고 바로 잠드는 이런 행동들이 밤에는 이 최종 당화산물을 해결할 수 없고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농도로 축적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과 달리 밤 시간에 음식을 먹거나 특히 AG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은 노화를 촉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로 말씀드린 당 독소와 피부 노화, 즉 주름과 처짐을, 그리고 당 독소에 대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전 편 콜라겐 편을 참고하시면 이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 동안편에서 여러분의 동안 얼굴을 위한 앞으로의 10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 완벽 도관주의 피부인사이드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